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저는 앞에 발표자에 이어서 김우중과의 대화 제2장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은 여기서 보다시피 아프리카 공략, 국제 중재인, 그리고 세계 경영인데요.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세 개의 주제를 왜 한 장에 묶어뒀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2장에는 김우중 회장님께서 겪으셨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십 가지 정말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있는 일화들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진실한 적극성 그리고 경험의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항상 크건 작건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진실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셨고 이런 경험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연결이 되어가지고 더 큰 기회가 되거나 어떤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가 말씀드릴 사례들을 이 핵심 가치를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들의 배경인데요. 격동의 1980년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3조 호황이라고 하던 시기였는데 혹시 3조 호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계가 낮아서 호황이 됐다는 말이죠. 유가가 낮았고요. 금리가 낮았고요. 하나는 환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권이 부상하면서 어떤 노동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서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리비아입니다. 배우는 이미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신규 시장에 이미 뛰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아라는 국가에도 비교적 다른 기업들보다는 쉽게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저기 보이는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리비아 전체 도로에서 배우가 건설했던 도로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3분의 1이라는 도로를 배우가 건설을 했던 거죠. 그리고 15,000이라는 숫자는 배우가 건설했던 주택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 리비아의 그 인구수가 500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한 국가에서 이렇게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배우가? 뭐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겠죠? 그 배우는 리비아에 진출했을 때 수주 기간을 계약 기간보다 굉장히 짧게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있는데. 근데 항상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였던 거죠. 그리고 다른 이탈리아라든지 국가들도 포기했던 비행장 같은 경우도 직원들께서 밤낮 세워가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건설을 하기도 하셨고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리비아 정부와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우는 종합상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거래도 활발했겠죠. 그래서 미국과 리비아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양 국가가 어느 정도로 김우중 회장님을 신뢰를 했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다피의 집을 폭격하기 일주일 전에 김우중 회장님께 미리 정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김우중 회장님께서도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전달을 하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카다피 측에 전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북한인데요. 북한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죠. 김우중 회장님께서는 항상 이런 사회주의 국가,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시장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처음에 북한을 가신 이유도 이런 시장 개척, 이런 단순한 이유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가보니까 좀 민족의 통일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느끼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노태우 정권 당시에 특사로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도 막중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김일성, 김정일과 개인적인 만남만 약 20번 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 회장님의 어떤 진실성과 어떤 당당함이 드러나는 일화는 처음에 가셨을 때 김일성 당시 주석에게 동명왕릉을 보고 고구려 시조의 무덤을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또 김일성 주석도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셔서 환경 정비를 바로 다음날 쫙 끝마치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면 대우조선인데요. 이것은 파업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는 굉장히 인권과 노동 환경이 어떤 주목을 받던 시기였는데, 마찬가지로 거제도의 옥포에 있던 이 대우조선소에서도 노동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자 한 분이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망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매스컴이 보도를 하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외부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일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회장님께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거제도로 가셔서 직원들과 면대면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이 직원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회장님을 이제 길 가다가 마주치니까 본인의 집으로 식사를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도 또 그거를 그냥 괜찮은데 하셔가지고 그냥 바쁘시니까 점심이나 저녁을 좀 그렇고 내가 아침 식사 때 가겠다라고 해서 이 직원분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직원분이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야, 내가 회장님 직접 만나보니까 이상하지 않더라. 괴물 같지 않고 이상 콜라는 괴물도 아니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야, 회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주변 동료들을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 간 겁니다. 그 회장님께서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셨던 것이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회장님은 이제 아래 직원들에게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고 직접 체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막상 가서 확인을 해보면 문제 없는 게 대다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굉장히 호되게 꾸짖고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연수생분들은 제 자기소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로 시작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일단 거절을 하고 반발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 저도 솔직하게 저의 입장을 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나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전체가 행복해, 이런 식으로 저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하면 도움이 됐었는데, 아마 회장님께서도 당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이듯이 패밀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종의 직원 정신 교육이거든요. 12,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 파격적이죠. 돈을 들여서 6박 7일 동안 견학을 가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강좌를 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는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니고 한 가족이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사례들이 조금 짤막짤막하게 많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실함, 적극성, 경험의 연결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연수 과정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시작을 하려 떠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겪으실 모든 경험을 진실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신다면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